도둑이야! 내 은전이 사라졌어!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분명 누군가 가져갔어! 조선 후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고을의 최참판댁. 오늘은 대감의 생일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집안이 분주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는 음식을 나르며 대문 앞에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떡을 찌는 김이 담장 너머까지 피어올랐고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한 아이가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직 세 돌이 되지 않은 최참판댁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드나들고 하인들이 짐을 나르고 누군가는 인사를 하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아이는 그 틈을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대문 밖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이 닿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저작거리를 지나고 골목을 지나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보았지만 누구 집 아이겠지 하고 지나쳤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는 그제야 아이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안채에 있어야 할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디 숨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을 찾아도 없었습니다. 마당에도 사랑채에도 곳간에도 아이를 못 봤느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횃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작거리를, 골목을, 길가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양반가의 잔치는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떡은 식었고 등불도 꺼졌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최참판댁 안채에서는 아이의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최참판은 밤새 사람을 풀어 아이를 찾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가 강에 빠졌나 보다. 산짐승에게 물려갔을 게야. 아니면 노비로 팔려갔겠지. 최참판 부부는 끝까지 아이를 찾으려 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아이의 이름을 족보에 남기고 마음속 깊이 아이를 묻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닷새가 지난 밤, 산속. 백노인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달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나무 밑에 앉아 멀리 고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을에서는 등불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불빛이 강을 따라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백노인은 그 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기록을 담당하고 문서를 검토하고 왕명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노인을 모함했습니다. 없는 죄를 씌웠고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이 무겁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의 품에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백노인의 유일한 가족. 그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때 포졸들이 다가왔습니다. 팔을 내밀어라. 백노인은 포박되었습니다. 그는 안고 있던 어린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포승줄이 팔을 죄었고 포졸들이 그를 끌어갔습니다.
아이는 그의 품에서 내려와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백노인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고함에 묻혔습니다. 백노인은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포승줄이 팔을 옥죄었고 발은 땅에 끌렸고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는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백노인은 관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죄인은 문서를 위조하고 왕명을 거역한 죄로 이 자리에 있다. 관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백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누군가 그를 모함했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문서는 조작되었고, 증인은 거짓을 말했고, 기록은 그를 유죄로 가리켰습니다. 박 주사가 군중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백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진 고문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풀려났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그리고 아이도. 백노인은 아이를 찾기 위해 사방을 찾아 헤맸습니다. 고을을, 길을, 강을 거들 수 있는 길이면 어디든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백노인은 무너졌습니다. 풀려난 후 몇 해 동안은 아이를 찾으러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사찰에 시주를 하고 관가에 호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백노인은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물은 소리 없이 흘렀고 하늘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물속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쌌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 그때 강 건너편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그 웃음소리가 백노인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내 아이도 어디선가 살아있을지 모른다. 백노인은 물에서 발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를 찾을 수 없다는 상실감에 빠져 더 이상 사람들 속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어디선가 무사히 살아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산속에서 백노인은 작은 움막을 지었습니다. 나무를 엮어 벽을 세우고 억새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샘에서 물을 길었고 산나물과 약초를 캐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밤이면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이가 저 별빛 아래 어딘선가 살아 숨쉬고 있다면. 고을 등불 축제가 끝나갈 무렵 백노인은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는 축제 거리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자 불빛이 꺼지고 거리는 텅 비어갔습니다. 그때 백노인은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축제가 끝난 거리로 이어지는 골목 끝에 어린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며칠은 굶은 듯 보였고 행색은 지저분하고 더러웠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고 멍하니 앞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백노인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쪼그려 앉아 있는 아이의 모습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아이가 머리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백노인은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백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맑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백노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이의 부모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백노인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아이 부모에 대해 아는지 물어보았고 행인들의 대답은 모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백노인은 아이를 업고 인근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 주인에게도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오? 부모가 누구인지 혹시? 주막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축제 때 워낙 사람이 많아서 혹시 길을 잃었나 보구려. 백노인은 관가에도 들렀습니다. 하지만 관아의 아저는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어디 한둘이오? 며칠 기다려 보시오. 부모가 찾으러 오겠지. 백노인은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주막의 방을 얻어 아이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빌려 입히고 깨끗이 씻겼습니다. 아이는 맘마, 물 같은 단순한 말만 할 줄 알았습니다. 이름을 묻자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아무도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백노인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 곳이 없구나. 나도 마찬가지다. 그날 밤 백노인은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백노인과 아이는 산속에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아이에게 백이준이란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준이다. 백이준. 아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백노인은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준이는 빠르게 말을 배웠습니다. 백노인이 사물을 가리키며 이름을 말해주면 이준이는 단번에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소나무다. 저것은 까치다. 백노인은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며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하늘천, 땅지. 이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따라 썼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백노인이 이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이준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몰라요. 부모님이 누구인지 기억나느냐? 이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내 할아버지다. 이준이 나이가 5살쯤부터 백노인은 이준이에게 산을 가르쳤습니다. 이 푸른 쑥이다. 배가 아플 때 다려 먹으면 좋다. 이 나무는 온나무다.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피부가 부어오른다. 저 발자국은 노루다. 발굽이 둘로 갈라져 있지? 이준이는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백노인이 약초를 캐러 갔을 때였습니다. 이준이가 갑자기 백노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저기요. 이준이는 땅을 가리켰습니다. 백노인이 보니 그곳에는 희귀한 산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백노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준아, 어떻게 알았느냐? 잎이 달라요. 다른 풀이랑 색이 다르고 줄기도 다르고 특별해 보여요. 백노인은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기억력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찰하고 비교하고 차이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자 백노인은 이준이를 데리고 가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약초를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준이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서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한 상인이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준이가 백노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 슬퍼요. 백노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슬프다니, 저렇게 웃고 있는데. 웃을 때 눈이 안 웃어요. 그리고 손을 계속 떨어요. 술잔을 잡을 때마다. 백노인은 상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상인의 웃음은 억지스러웠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노인이 주막 주인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저 상인 양반, 무슨 일 있소? 주막 주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 양반 딸이 병으로 위독하다는구려. 약값을 마련하려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데 쉽지 않은 모양이요. 백노인은 이준이를 보았습니다. 이준이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노인은 조용히 은전 몇 냥을 주막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저분 술값 이걸로 내주시오. 그리고 남는 돈은 저분께 전해주시오. 주막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백노인이 이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이준아, 너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느냐? 이준이는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입은 거짓말을 해도 몸은 거짓말을 못해요. 눈이랑 손이랑 발이 진짜 마음을 말해요. 백노인은 깊은 감탄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산속 움막은 추워졌습니다. 백노인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이준이와 함께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백노인은 이준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선비들의 이야기, 충신들의 이야기, 효자들의 이야기. 어느 날 밤 이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여기 사세요? 백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단다. 나쁜 사람들이 나를 모함했지. 모함이 뭐예요? 거짓말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백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진실보다 기록을 믿는단다. 그리고 그 기록을 만드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면 이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진짜 기록을 만들면 되잖아요. 백노인은 이준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순수했지만 그 말은 묵직했습니다. 그래, 진짜 기록을 만들면 된다. 그날 밤 백노인은 오랜만에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이준이는 자라서 어느덧 7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키도 많이 컸고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백노인은 알아차렸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백노인은 아이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날은 시장 장터가 열리는 날이었지요. 백노인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에 들렀습니다. 이준이는 백노인의 뒤를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시장은 북적였습니다. 곡식을 파는 상인, 옷감을 파는 상인, 채소를 파는 상인, 그릇을 파는 상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값을 흥정하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야! 내 은전이 사라졌어! 한 포목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상인은 분노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분명히 누군가 가져갔어! 포졸들이 달려왔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인은 자신의 좌판 앞에 섰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 이들 중 하나가 틀림없어. 그 안에는 행색이 남루한 노인, 젊은 농부, 그리고 아이를 등에 업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저는 옷값만 봤을 뿐입니다. 전 은전을 본 적도 없소. 아이가 보채서 잠깐 달래고 있었을 뿐이에요. 포졸들이 세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백노인은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달랐습니다. 이준이는 천천히 포목 좌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백노인이 이준이를 불렀지만 이준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판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이준이를 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뭐 하는 거냐? 이준이는 말없이 그저 땅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발자국을 살피고 흙을 만지고 좌판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이는 좌판에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돌이 있었습니다. 이준이는 그 돌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돌 밑에 은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포목 상인이 달려왔습니다. 이게 내 은전이야. 어떻게 여기에? 이준이는 돌을 내려놓고 다시 좌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좌판 뒤편의 흙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신발 자국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작고 뒤꿈치가 다른 신발 자국이었습니다. 이준이는 그 신발 자국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신발 자국은 시장 모퉁이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는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포졸이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신을 보자. 소년의 신을 확인하자 뒤꿈치가 똑같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밑에는 좌판 앞에 붉은 흙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포목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가져간 거였구나. 소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저 아버지께 혼날까봐 은전을 잠깐 숨겨뒀다가 나중에 다시 꺼내려고. 상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녀석. 억울하게 의심받던 세 사람은 풀려났습니다. 노인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농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여인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진실을 밝혀낸 이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포졸이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 이름이 뭐냐? 백이준입니다. 백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보고 기억하고 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포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한 아이로군. 백노인은 이준이를 데리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백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흔적을 잇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훗날 이 아이가 자신의 복수를 완성할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백이준은 15살이 되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백노인은 더 늙어갔습니다. 수염은 더 휘어졌고 몸은 더 수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자들의 이름, 얼굴, 그들이 조작한 기록들. 이준은 그 기록들을 모두 외웠습니다. 백노인은 이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문서를 읽는 법, 기록을 검증하는 법, 거짓을 가려내는 법. 어느 날 백노인이 말했습니다. 때가 되었다.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고을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관가는 여전히 위험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주사. 백노인을 모함한 주동자는 이제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이조 참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으니 과거는 묻혔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주사는 하나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거짓 문서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이주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관가의 문서고에 접근했습니다.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박 주사가 백노인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문서들. 이주는 그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박 주사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공범이 있었습니다. 이조 좌랑 김 씨와 사헌부 장령 최 씨. 세 사람은 함께 백노인을 모함하고 함께 권력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주는 그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박 주사가 만든 조작 문서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김 씨에게 흘렸습니다. 문서에는 박 주사가 모든 죄를 김 씨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분노했습니다. 박 주사가 나를 배신하려 한다고? 김 씨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박 주사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주는 이미 최 씨에게도 다른 문서를 흘려놓았습니다. 박 주사와 김 씨가 함께 최 씨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씨도 분노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하려 했구나. 아니, 내가 먼저 배신했어. 거짓말. 내가 모든 걸 조작했잖아. 그들은 서로를 고발했습니다. 서로의 죄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노인을 모함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조 참판 박 주사와 그 일당이 과거 백노인을 모함했다더라. 거짓 문서를 만들어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대. 왕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왕은 그들을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박 주사, 김 씨, 최 씨 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박 주사, 그대가 백노인을 모함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박 주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그것은 거짓입니다. 저는 왕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문서를 보아라. 이것은 그대가 만든 조작 문서다. 날짜와 직인이 맞지 않는다. 박 주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왕이 김 씨를 보았습니다. 김 좌랑, 그대는 어떠냐? 김 씨가 소리쳤습니다. 전하, 저는 박 주사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박 주사가 계획한 일입니다. 박 주사가 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거짓말.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최 씨도 끼어들었습니다. 전하, 이 두 사람이 저를 끌어들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세 사람은 서로를 고발하며 추태를 보였습니다. 왕은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한 청소년이 대전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백이준이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냐? 이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백이준이라 합니다. 백노인의 아들입니다.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이준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전하, 이것이 모든 증거입니다. 이 세 사람이 조작한 문서, 거짓 증인의 진술, 그리고 서로 다른 기록들입니다. 왕은 문서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함한 증거가 명확하구나. 왕이 말했습니다. 박주사, 김좌랑, 최장령. 그대들은 거짓으로 무고한 사람을 함정해 빠뜨린 죄로 관직을 박탈하고 귀양 보낸다. 세 사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옥사에 갇힌 박주사 앞에 한 소년이 섰습니다. 박민재, 박주사의 15살 아들이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입니까? 정말 이런 일을 꾸미신 겁니까? 박 주사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존경하던 분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박 주사가 소리쳤습니다. 민재야. 하지만 민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 주사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권력을 잃는 것보다 아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박 주사는 백노인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싶소. 백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주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시기했소. 당신의 재능이, 당신의 자리가 부러웠소. 그래서 거짓을 만들었소. 그 거짓이 인생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소. 백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하늘이 하는 것이고 기록은 영원히 남는다. 박 주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무너뜨렸소. 그대가 판 함정에 그대로 빠진 것이요. 박 주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백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가시오. 그리고 남은 삶을 뉘우치며 사시오. 이준이 백노인 곁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백노인의 수염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이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백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이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은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고을에서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정직하게 살고 누군가는 거짓을 품고 살고. 이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백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곁에 있겠습니다. 백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온기를 느꼈습니다. 예전 품속에서 떨어져 나간 아이, 다시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하늘은 그에게 또 다른 아이를 보내주었습니다. 백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이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맙다, 이준아.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말.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내 곁에 남아줘서 고맙다는 말. 이준도 백노인을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갈 이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로 얼룩진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고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을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거짓이 스스로 무너지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박 주사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졌습니다. 그가 만든 거짓 문서가, 그가 조작한 기록이, 그가 배신한 동료들이 결국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평생 지키려던 모든 것이 그를 버렸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심지어 아들까지. 그는 귀한 길에 오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벌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백노인과 이준, 두 사람은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백노인은 다시는 관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수를 원했지만 권력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단 하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영원히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산속 움막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고 권력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세상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백노인은 늙어갔습니다. 어느 겨울날 백노인은 이준을 불렀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가빠졌고 손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이준아. 예, 할아버지. 내가 너를 만난 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었다. 할아버지, 너는 훌륭하게 자랐다. 정직하고 용감하고 지혜롭게. 백노인은 이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너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거라.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낸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괜찮다. 나는 행복했다. 백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준은 백노인을 산 중턱에 묻었습니다. 고울이 내려다 보이는 곳,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곳이었습니다. 박 주사의 아들 박민재는 아버지의 죄를 평생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일했고, 거짓을 멀리했고, 약자를 보호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준을 만났습니다. 이준은 여전히 산속에 살고 있었지만, 가끔 마을에 내려와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당신이 밝혀낸 진실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산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한때 원수의 아들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흘렀습니다. 권력은 여전히 사람들을 유혹했고, 거짓은 여전히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칼로 베지 않아도 거짓은 결국 자기 말에 베입니다. 거짓은 높이 쌓을수록 더 크게 무너집니다.
한 번 뱉은 거짓말을 숨기려면 100개의 거짓말이 더 필요하고 그 거짓말들은 언젠가 서로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결국 드러납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아 영원히 증언합니다. 이것이 백노인과 백이준의 이야기입니다. 복수의 이야기이자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은 결국 자신을 베는 칼이 됩니다. 진실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인과응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